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뭐가 디데이냐? 다 아시겠죠? 뭐 뉴스가 요새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주식을 최근에 접하신 분들도 오늘 연준 회의 날이야. 어제부터 했어. 이틀간 해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에 파월이 발표를 할 거야. 그리고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든 일드 커브 컨트롤이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또 용인하겠다. 그리고 고용을 보겠다. 근데 실업률이 안 좋으니까 여전히 저기 최바닥에 있는 그런 고용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실업자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다. 파월이 아마 이런 발언을 할 거야. 그리고 미국채 금리는 또 올라갈 수 있겠지? 경기 회복에 대한 진단이 상당히 좋게 나오니까 이런 FOMC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점도표 다플랏이라고 하는데 다플랏 그죠? 이게 오늘 이 연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보다는 오늘 2020년 3월 17일인데 오늘 코스피는 좀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그죠? 어제 올랐지만 코스닥은 종가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이 비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해도 시장 쫙 올라가는 모습, 조금만 팔아도 쫙 내려가는 모습, 그런 시장이 이번 주에 한 주간 FOMC 대기 모드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FOMC 얘기랑 점도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시장 얘기는 오늘 별로 시장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스킵하도록 하고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꼭 짚고 넘어갈 뉴스는 체크하고 연준 얘기할게요. 자, 웰스파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연내 2%를 넘는다. 10년물이 지금 얼마죠? 1.65%예요. 저녁 시간 8시 43분인데 1.65%고요. 빌고로서 채권 투자가로서 금리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고 채권에 대해서 왕이라고 불리는 빌고로스가 물가 상승률 뭐 지금 미국으로 치면 BI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브레이큰 이브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죠. 이거는 지금 2.3 정도 합니다.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게 거의 3, 4%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는 적절하다. 뭐가? 미국채 금리랑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 통화 완화 정책 조기 종료 우려도 있다. 시장 뭐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근데 이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자, 아시아 주식시장 어땠죠? 오늘 연준 앞두고 간망 흐름이 짙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거의 전 증시가 아시아에서 빠졌고 코스닥이 좀 소폭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어요. 의미는 없었던 건데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오늘 좋았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계속 힘들었던 바이오 센티가 3월부터 계속 좀 센티가 살아나고 있어요. 내일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상장입니다. 뭐 시장에서 따상 그리고 상한가 점 내상 뭐 상한가를 4번 가지 않겠냐? 그때 이제 그 전에 했던 공모주가 그죠? 상당히 좋았던 거를 촉하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되게 뉴스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따상만 해도 130% 먹는 거 아닙니까? 욕심을 내지 않고 정확하게 좀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백신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정말로 좋은 종목인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에 대한 센티가 최근에 살아나기 시작했던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공모 받으신 분들은 좀 알아서 매도를 하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자, FOMC 통화접제 입장 되풀이할 가능성 좀 전에 제가 시장 멘트로 거의 해드린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상관없이 FOMC 결과 상관없이 내일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 제가 1분기 2분기 지금 벌써부터 1분기 기대감 있는 종목들 뭐 휴성화학부터 해가지고 휴성그룹은 뭐 TNC 휴성중공업까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실적 좋은 기업들 정말 이번에 많이 나올 겁니다. 작년 코로나 1분기 때 대한 기저효과도 기저효과지만 정말 실적이 어마하게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의 립서비스 어떤 내용일까? 그죠? 점도표가 얼마나 앞당겨질 것이냐 주목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점도표랑 연준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게 되게 하이라이트 같은데 초등학생이 엄마 손잡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주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삼성전자 뭐 한 주를 들고 있는 분도 있고 정말 몇십억 몇백억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가도 있을 겁니다. 주총사 동학개미 송곳 질문을 막 했다고 해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거치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동학개미가 쏘아올리는 랜선주총 뭐죠? 결국에는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 그죠? 온라인 생중계를 했고요. 삼성전자 주총이 오늘
죄송합니다. 전자표결 단말기를 통해서 안건을 통과시킨 강경. 올해 모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정말로 세상을 많이 바꿨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원래 주총보소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는데 회사 강당 아니면 본사 인근 대형 컨벤션 뭐 이런 걸로 대관해가지고 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오늘 낸선 주총 쏠리면서 상당했었고요. 이런 거 제대로 준비 안 한 기업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10년물 국채부터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 1.62%죠. 3월 15일.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 2.3%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미국채 금리는 코로나 이전 작년 연초로 들어갔으면 1.8에서 9 레벨이었어요. 아직 이것도 안 왔습니다. 코로나 때 급락해서 0.5 레벨까지 갔던 게, 물론 급격하게 그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올해 급격하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빅테크, 그죠? 미국 기술주들, 테크 기업들, 뭐 PR 높은 것들, 아래 함수, 즉 할인율이 상당히 미래 이익을 이렇게 땡겨오는 거를, 그죠? 퓨처 캐시플로우죠.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고, 나스닥, S&P와 다우는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조정받은 이유도 다 이런 이유에서 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제 채널뿐만 아니라 뉴스만 보셔도 다 아시는 거고요.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쫙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1.8이었던 게 그거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연준. 제 채널의 사실 수준은 어디에 맞춰야 될까 오늘도 좀 고민했는데, 오늘 다 아시겠지만 연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보면은요, FRB,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해서 이게 연방준비제도 의사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처럼 공적인 기관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민간 기관이에요, 민간 기관. 그리고 여기 대주주가 제가 알기로 지금 안 바뀌었으면 뭐 JP 모건 이런 데입니다. 투자은행이죠. 흔히 말하면 IB,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대주주예요. 페드의 주요 구성기관 뭐죠? 12개 연방준비은행, 주에 12개 중요주에 있고요.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는 어제 열리고 있는 요 FMC, 여기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금리 결정.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역할이 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열린다고 보면 돼요. 요 이사회 FRB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요거 F, 그죠? R, 뭐, 그죠? D, 요 페드라고 하는 거고, 그죠? 요거 FRB, 그리고 FMC는 통화랑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기구. 이거 하나의 기구예요. 의사결정 기구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이다. 근데 민간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FMC는 FRB의 산하단체입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자, 다플랏. 그리고 점도표가 뭐야? 막 뭐 애널리스트들이 다플랏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점도표가 중요한데, 점도표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통 점도표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점을 찍어놓은 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표가 있어요. FMC 회의록에 보면은, 회의록도 그렇고 연준 그 사이트 회의가 끝나서 보면은 지금 2021년 아닙니까? 21년, 22년, 23년, 그리고 여기 롱런이라고 있어요. 롱런. 그래서 지금 연준은 23년까지 제로금리를 하겠다. 지금 미국은 0에서 0.25%예요. 이것도 약간 테이블로 놓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딱 고정되게 0이다, 0.25다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0에서 0.25인데 제로금리로 하죠. 그래서 지난번 12월에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1월에도 있었지만, FMC는 요 다플랏은 3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발표했고, 올해 3월, 그리고 또 언제 하죠? 6, 9, 12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의원인데, 이게 총 17명의 의원이 무기명을 작성해서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요. 여기 21년에 뭐 막 점이 찍히고, 이게 0%, 뭐 0.25%, 여기 0.5%, 뭐 1%. 얘에서 지금 0.25니까 작년에는 막 여기 점이 많았어요. 13개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리고 여기 농런에 좀 뭐 금리가 한 2% 정도 되는 거에 뭐 좀 많고, 여기 지금은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 위에 금리가 높은데 다 플라사에 찍힌 점이 많겠죠? 무기명이에요. 누가 찍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앞으로 3년 뒤에, 그리고 앞으로 농런 했을 때 어느 수준의 금리가 적정하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그래서 가늠하는데 사용하는 게 점도표이기 때문에 답플러시 중요하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발언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물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인 적이 많지만 매크로 환경, 작년같이 만약에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당장 1년 안에 막 금리가 2%로 올라가야 돼. 경기예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막 터지고 불확실한 막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리 결정은 항상 이 FOMC 회의 때 1년에 8번의 회의가 있습니다. 8번. 안 열리는 달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됐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열 수도 있는데 고정적인 건 8번이에요. 8번. 그래서 1년에 12달이니까 4번은 안 열린다 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 결정, 정치적인 회의 결정 다수결에 결정되는데 항상 매크로 환경이나 경제 전망 지금 경제 전망이 워낙 좋죠. 코로나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지만 미국이 뭐 GDP가 지금 뭐 8%를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앞설 거다. 뭐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정말 미국의 고도의 성장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도표에 대해서 원래는 23년 이후에 농런 정도의 금리가 뭐 1.5% 지금보다 뭐 150bp 높거나 한 100bp 정도 이 정도의 레벨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난번 12월에 점도표가 거의 0레벨에 있었으면 이게 많이 올라가서 평균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이 긴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게 지금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점도표를 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 시장 금일 아시아 시장 거의 미국의 연준 회의만을 바라보며 소강 국면 이번 주 내내 그랬죠. 삼성전자 주총 아까 정말 제가 주식시장에서 못 봤던 장면들 주식 투자가 10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투자하는 게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동학개미라고 이제 부르기보단 전 국민이 막 투자한다. 뭐 미성년자, 뭐 노인층 빼면은 노인층이 사실 주식도 더 많이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돈 가지신 분들도 60대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죠? 젊은 사람 돈 없잖아요. 지금 집 살 돈도 없고 살기도 힘들습니다. 자, 진정한 투기가 아닌 투자가 일어나는 자본 금융 시장으로 되길 기원해 봅니다. 이건 제 바람이고요. 여기입니다. 좀 전에 정리 안 해드렸는데 연준은 저는 오늘 밤 미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별다를 거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시 금리는 1.65%. 좀 전에 점도표가 올라갈 거를 다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먼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네가 뭔데 예측을 해? 그쵸,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미국 선물지수 그래서 국채금리 올라오면서 또 하락하고 있어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고 근데 다우랑 S&P도 지금 약세입니다. 근데 경기 회복 되잖아요. 되고 있어요. 백신 효과, 뭐 백신 패스포트.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감 같은 데는 미국형 감은 5월달부터 거의 반 이상의 국민이 면역력이 생기면 개방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익 미국, 한국 다 올라가는데 시장 걱정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경험해본 바로는 작년 코로나 때는 진짜 다 떨어졌다. 자산 가격이 워낙 싸졌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온 거고 그때 투자 운 좋게 하신 분은 처음으로 하신 분은 돈 많이 버셨어요. 2배 3배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런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분이 너무 어려워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본격적인 게임장이라고 봐요. 주식은 다 같이 올라갈 때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분들은 운 좋게 번 돈은 다시 결국 내뱉게 돼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흔들릴 때 우량주 실적주, 우량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그리고 성장주, 이런 버팀목이 결국 인내심과 함께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합법적인 도박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FOMC 한번 보시고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장 상당히 좀 힘드셨을 분도 있을 텐데요. 바이오 종목 안 갖고 있으면은 좀 인내를 갖고 반도체 종목 이틀 전에 또 급등했었잖아요. 상당히 좋았던 시장이 계속 저는 개별 종목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시장의 방향성도 지금 3,000 레벨 때 제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연초에 몇 가지 올렸었지만 절대적으로 기업의 어닝이 지금 시점에서 꺾이는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 설령 미국채 금리가 갑자기 1.7 이상으로 오늘 밤 올라가더라도 다시 안 꺾이더라도 제 예측대로 내일 잠깐의 쇼크는 있을 수 있지만 그죠? 크게 걱정할 시장 아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정말 우량주, 실적주, 성장주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서 크게 주식으로 돈을 버셔서 아까 60대 이상의 어떤 어르신들이 아니라 그죠?
지금 20, 30대 힘든 분들 주식 투자로 어떻게든 좀 정말 돈을 만져보겠다 하는 분들 정말 건전한 투자로 인해서 전략을 잘 짜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주식시장의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